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한 사람도, 결국 나를 가장 오래 사랑했던 사람도 다 가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흐려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족에 대한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지더군요. 마치 이제야 제대로 보라고 뒤늦게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요. 우리 집은 늘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웃음소리보다 한숨이 더 익숙한 집이었죠.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남자는 힘들어도 티내지 마라.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인데, 그 말 안에는 아버지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줄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일 나가고, 힘들다고 서럽다고 말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봐도 어머니의 표정은 늘 같은 곳에 멈춰 있습니다. 피곤해서 축 처진 눈,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웃어 보이던 그 어정쩡한 미소, 그리고 그 사이 저는 늘 조금 비켜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형은 집안의 자랑이었고, 동생은 집안의 귀염둥이였죠. 형은 머리가 좋고 뭐든 잘했고, 동생은 아프기도 잘 아프고 울기도 잘 우는, 그래서 늘 주목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 있던 저는 어느새부터인지 멀쩡한 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멀쩡하다는 말,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게 문제도 없고, 크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럭저럭 알아서 잘 지내는 애. 그러니까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죠. 누구도 나를 미워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조금쯤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어쩌면 내 마음속 첫 번째 상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신경 안 써. 형이 또 상을 받고 돌아오던 날, 식탁 위엔 평소보다 반찬이 한두 가지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생 생일에는 조각 케이크라도 올려놓고 촛불을 불었죠. 어머니가 어느 날 무심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생일인데. 그때도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딱히 필요한 거 없어. 그 말 안에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어줄 거잖아라는 체념과, 그래, 난 원래 이런 취급이야를 받아들이려는 포기가 섞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질 못했습니다. 그냥 얘는 욕심이 없네라고만 생각했겠죠.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맞고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이 상해 울고 싶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신기한 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저에게 넌 참 어른스럽다, 넌 착하다, 넌 뭐든 잘 버틴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칭찬처럼 들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말들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넌 힘들어도 내색하지 마. 넌 상처받아도 괜찮아야 해. 넌 늘 참아야만 하는 사람이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걸.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고 있었는지. 가족에게 가장 크게 상처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은 아닙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도 아니었고, 무심한 말투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형은 또 회사에서 큰일을 해냈다고 했고, 동생은 취업 소식을 들고 집에 왔죠. 아버지는 오랜만에 술을 사오셨고, 어머니는 모처럼 상을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다 너희들 덕분이다. 아버지는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형은 회사에서 잘 나가고, 막내도 취직하고,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그 말에 다 같이 웃는 자리였지만, 그때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형이 제일 효자지. 집안을 든든히 지켜주잖아. 막내도 이제 시작이고. 순간 저는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어머니의 말 속에는 어쩌면 아무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늘 그래왔던 말. 형은 잘났고 동생은 기특하고. 그런데 그날따라 저는 그 말 뒤에 붙지 않은 단어들이 귀에 쿵쿵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내 일을 누구보다 묵묵히 해내던 것,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조금씩 보탰던 것,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버텼던 밤들, 회사에서 버림받을까봐, 가족에게 실망을 줄까봐, 울음을 삼키며 견뎠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그래도 형이 제일 효자지라는 말 앞에서 순식간에 빛을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올 일인가 싶을 만큼 사소한 말 한마디였는데도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끝까지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아마 그날이었을 겁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날이. 그 후로 저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일부러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들어갔고, 쉬는 날에도 집에 있는 대신 카페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집은 편한 곳이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언젠가부터 제게 집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몰라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집을 나와 혼자 살기로 했을 때도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 내 나이쯤이면 다들 독립하지. 혼자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그 말 속에도 저를 붙잡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 잘 버틸 수 있어. 나 원래 잘 버티잖아.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늘 이 역할이지. 잘 버티는 사람. 집을 떠나는 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울리는 거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의 뒷모습. 방에서 통화를 하며 웃고 있는 형과 동생. 아무도 제게 가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누군가 그 말을 해주길 바라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이 집은 나를 너무 아프게 하잖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몸은 멀어졌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은 끝내 내 마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이상하게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안해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잘 지내? 밥은 먹고 다녀? 몸은 괜찮고? 그 흔한 안부조차 입 안에서 뱅뱅 돌다가 끝내 문자가 되어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어. 형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그래도 너도 알긴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병명이나 상태가 어떻다는 설명은 그다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구나. 제가 집을 나온 지도 어느덧 몇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더 작아졌고 더 약해졌겠지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찾아간다고 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들, 쌓여온 서운함과 상처들, 그리고 괜찮다로 덮어버렸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가는 대신 저는 빈 방에서 혼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한 사람들, 그리고 나를 가장 오래 떠올려 주었을 사람들을 같이 떠올리면서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괜히 마음을 더 좁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작았나? 어릴 때 제게 세상에서 가장 분주하고 가장 강해 보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작은 이불 안에 몸을 다 넣고도 남을 만큼 왜소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들어온 걸 보고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왔냐? 그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이상하게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섭섭함, 반가움,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어쩌면 그래도 와줬구나라는 안도의 숨.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너 요즘 뭐 하고 사냐는 연락 좀 자주 하지라는 말도 들을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 순간 제가 그동안 품고 살던 억울함과 서운함이 마치 누군가 장난감처럼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왜 나만 이렇게 취급할까?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할까? 혼자서 껴안고 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나보다 나의 밥을 먼저 걱정하고 있구나. 나는 가족에게 상처받았다며 멀리 도망치듯 나와 살았는데 정작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남아있던 말이 밥은 잘 먹고 다니냐였구나. 그게 기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참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형이 제일 효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 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그때 좀 서운했거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늘 멀쩡한 애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불을 천천히 쓰다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제일 내 마음을 덜 썩이던 애였어. 그래서 내가 제일 고마웠는데 그 말이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고맙다고 느꼈으면서 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근데 왜 한 번도 안 그랬어?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맨날 형 자랑만 했잖아.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내가 자랑해주지 않으면 무너질까봐 그랬고, 너는 괜찮을 줄 알았지. 괜찮을 줄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억울해했고 서러워했고 온 가족이 나만 빼놓는다고 느꼈던 말과 행동들이 알고 보니 괜찮을 줄 알았던 사람에게 향한 서툰 믿음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들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팠던 기억은 여전히 아프고 눈물이 났던 밤들은 그대로 내 인생의 일부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날 병실에서 들었던 너는 괜찮을 줄 알았어 라는 말 한마디는 내 마음속에 조용히 박혀있던 가시의 모양을 조금은 바꿔놓았습니다. 그 가시는 이제 단지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몰랐던 시간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에서 나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가족이었을까? 내 상처만 생각하느라 정작 내가 건넸던 말과 행동들은 얼마나 날카로웠을지 떠올려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로 내 감정을 숨기던 버릇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너는 내게 아무 상처도 주지 못해라는 벽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라고 대충 넘어갔던 말들, 가족끼리 뭐 어때라며 툭 던졌던 농담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나처럼 오래오래 기억나는 상처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자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만으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누군가의 자식이자 형제이자 친구이며 어쩌면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을 나이. 그렇다면 내가 받은 상처만을 세며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 이미 나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된 가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돌아보면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유난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더 이해해 주기를, 더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기대를 조용히 저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은 이미 많이 흘렀고 어머니의 손등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은 서툴렀고, 조금씩은 모자랐고, 조금씩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미뤄둔 전화 한 통, 차일피일 미뤄온 방문 한 번, 괜찮다고 숨겼던 말 대신 그땐 좀 서운했어라고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용기가
그렇게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인정합니다. 돌아보니 내가 가장 많이 울었던 기억들 속에는 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하지 않았던 말, 나를 바라보던 눈빛, 나를 외면하던 침묵까지도 그 모든 것이 오래도록 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도 조금씩 늙어가면서 그 상처들을 다시 돌아보니 그 안에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툰 사랑,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 말로 다 하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버티느라 어쩔 수 없이 날카로워졌던 마음들.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미화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스레 이렇게 말해봅니다. 돌아보니 가장 아픈 상처는 가족이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누군가를 조금 더 조심히 대하게 되었고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가족이라는 인연이 마지막으로 내게 남겨준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